예, 저희 오늘 게릴라 라이브 이번 주 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우리 그 명진규 Y일렉 총괄 에디터께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맡기로 했고요. 앞으로 이런 그림 여러 명 나와서 하는 그림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의 두 번째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해서 이수환 전문 기자와 레디일렉의 이종준 심사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네 명이서 하는 게 또 되게 오랜만인데 일단 오늘 보도가 굉장히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많이 났죠. 네. 그 에코프로가 임직원 불공정 주식거래 조사로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블라인드에 에코프로로 뭐 10억을 번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 이수환 전문께서 네. 좀 가볍게 이 오늘 보도 나온 것과 지난 17일, 18일이었나요? 16, 17일이었어요. 16, 17일 네. 이틀에 걸쳐서 그 압수수색 네. 한 게 좀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간략하게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2022년 1월 24일에 요거는 압수수색 직전에 이제 오창 공장이죠. 충북에 있는 오창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네.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와중에 네. 곧바로 이제 그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이제 특정 모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고 이동채 회장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이었죠. 이제 작년에 10월에 이제 그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전 회장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선고를 했고요. 네. 검찰은 이제 양쪽이 다 피고 원고 측이 전부 다 항소를 했어요. 아, 검찰은 그래요? 검찰대로 불만족스럽다. 판결 내용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동채 전 회장 쪽도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근데 그건 뭐 그거대로 나왔고 네. 아까 지금 말씀 안 하신 게 벌금 35억에 추징금 그렇죠. 11억 추징금도 있죠. 원은 이거는 있었던 네, 사안이고 맞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검찰에서 얘기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이제 2021년 이제 그 9월 정도에 에코프로 BM과 SK 이노베이션 당시 이제 지금의 SK온이죠. 그거 최초 보도는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7월 20일자 영상에 올렸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4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두 배가 좀 넘는 이제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 교인데 요 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전무님은 주식 안 하시죠? 안 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제 주식 계좌에 있기 때문에 있어요? 주식 계좌에 있죠. HDS를 보기 위해서 있는데 그래요? 뭐 제- 사고 파는 적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제 예. 주식 계좌 정보 공개 청구하면 여러 번 주쳐봤을지도 모르죠. 네. 나중에 되면 알 수 있다던데.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네.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주 16, 17일에 네. 또 같은 건으로 검찰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건이 벌어진 게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같은 건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전 회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전 회장에 또 다른 혐의가 나왔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임직원들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죠? 예를 들면 네. 그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그 당사자도 특정되지 않았고요. 네. 시점도 똑같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네. 혐의가 더 추가됐다면 검찰에서 그 혐의에 대한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니까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얹어져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제 3월 19일 날 그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에코프로 명의로 네. 해명글이 올라왔어요, 예,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근본 금융위원회의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 기관과 유사하여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아닙니까? 얘기죠. 그 얘기죠. 지금 그렇고 저희 지금 라이브 댓글창에도 우리가 지금 제목을 두 번째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이동채 전 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조사를 두 번 받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목을 단 거고 두 번째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또 회사 입장에서 더 위기가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종준 심사위원님, 오늘 이거 지금 그때 소송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작년에 한 1월쯤에 나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심 선고가 작년 10월에 내려졌으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기소를 했을 거고 네. 기소부터 이제 선고까지가 판결이 좀 빠른 편입니다. 9개월, 9개월 정도면 빠른 겁니까? 빠른 편입니다. 그래요? 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1월에 기소를 한 게 했다고 나온 게 아니고 1월 조사를 한다고 예, 나왔죠. 어느 네. 틈엔가 이제 기소를 했을 것이고 네. 판결은 좀 빠른 편이고 판결이 왜 빨랐냐라고 한다면은 방금 사회자께서 이제 에코프로 측에서 이제 입장문 낼 때 금융위원회 조사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약간은 헷갈려하는 게 금융위원회 조사인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네. 요 건이 뭐 어떤 건이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네. 주식 불공정 매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월 이제 선고는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내부 이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공시 전후에 사서 팔았다. 그리고 그래서 부당 이득을 11억을 올렸다. 그 인정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예, 그게 인정이 됐죠. 네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이 되냐면 한국거래소에서 네.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금감원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검찰 수사로 넘기게 됩니다. 이 와중에 좀 빨리 넘기면 패스트 트랙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말도 나오고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는 거죠. 네. 즉 그러니까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꽤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당시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소도 빨리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9개월 만에 이제 1심 결과까지 나왔는데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그리고 35억 벌금, 예. 11억 추징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저는 약간 이례적으로 본 것이 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추징금 11억.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11억이기 때문에 추징금이 11억 나온 거고 벌금도 35억. 검찰이 당시에 구형한 거는 이제 벌금하고 추징금 액수는 같고요. 네. 구속에 대한 형량 부분에서 이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이 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도면 검찰은 할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형량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단이 좀 달랐던 거고. 그렇군요. 징역 4년으로 확정이 됐으면 법정 구속하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3년에 집행유예에서 5년 했으니까 네. 나왔다. 그래서 그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에코프로 지금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송호준 대표입니다. 이제 SDI 출신이죠. SDI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이었죠. 그분이 가서 이제 에코프로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 1월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 회장이랑 아주 긴밀하게 어떤 뭐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네. 안 물어볼 수가 없는 뭐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에서도 밝히기를 지난 수사의 연장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조사하는 쪽 남부지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을 포착하고 이제 검찰에게 수사를 하는. 그런데 지난번하고 저는 좀 다르게 본 것이 당시에는 압수수색에 대한 보도는 없었던 걸로 저는 확인을 저는 보도는 찾지 못했고. 당시라는 게 언제 이번 그러니까 작년에 초에 했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증거가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결도 빠르게 나왔고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서울 남부지법이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에 있는 거죠. 청주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 남부지법이 이제 그 거래소와 함께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부지법이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상장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이외에 다른 걸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지양되는 수사 기법이긴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 그룹이 자산 총액이 지금 5조 원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서면서 5월 1일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동채 전 회장이 그 지배력에 따라서 총수로 지정되는데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전 회장의 소유기업 본인이 지분 갖고 있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친인척까지 친인척 소유기업도 목소리 잘 안 들린대요. 예, 친인척 소유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이게 에코프로가 전체 사업을 수직 계열하고 있어서 이전 회장 개인 소유 회사랑 친척들 회사까지 공개되면 좀 이렇게 그룹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게 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럼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난번 판결을 좀 되짚어보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벌금 35억 원. 지금 그러니까 그 판결대로라면 예. 보도에 나온 대로 네.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의 거래 관계를 알고 네. 어딘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네. 투자를 하고 11억을 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근데 네. 그거 아니라고 지금 항소한 거고 저희 검찰은 뭐 왜 집행유예 주냐라고 또 항소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랄까 이동채 회장이 보유한 에코프로 주식 가치만 현재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략 한 2조 원 됩니다. 에코프로 주식 가치만. 네. 에코프로의 가치만 예. 2조 원. 예. 근데 10억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서 좀 추정을 해보자면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은 이 주식 매매 기록에 남지 않은 무언가를 좀 찾고 있다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비상장 기업 네. 네. 상장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곳은 이제 기록이 안 남죠. 그런 곳 중에 하나가 가족 회사인 이룸 TNC 여기를 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 TNC 전 처음 듣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정말? 못 들어봐요. 저기 그 여러 가지 가족 회사 중에 하나라고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동채 회장이 가족 예, 회사, 가족 회사 맞죠? 가족 회사. 맞습니다. 여기 가족 회사고요. 지분 구조를 보면은 네. 여기 대표가 이제 부인인 김애희 씨고요. 네. 이제 지분이 이제 김 대표가 20%, 네. 이동채 회장이 20%, 네. 나머지 60%를 두 자녀인 승환 씨와 연수 씨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 여기는 뭐 경영 컨설턴트, 경영 컨설팅 이렇게는 돼 있는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고 네. 에코프로 주식 5%, 5%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식 5%. BM 주식도 5%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주식 값어치가 그러니까 5%니까 5천억, 에코프로 BM 주식이 5%니까 값어치가 한 1조 원. 주식 들고 있는 돈만 지금 평가액으로는 1조 5천억짜리 회사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렇습니다. 지분은 이동채 회장이 20%, 김혜희 씨가 20%, 두 자녀. 두 자녀가 예. 30%씩. 네. 맞습니다. 가족 회사네요. 네. 근데 이 여기가 지금 1조 5천억 이거 원래 얼마에 산 겁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 싸게 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인된 여기는 이제 최근에 좀 더 매집을 했고요. 네. 에코프로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에 산 것으로 일단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애초에요. 예. 그럼 차익이 얼마나인 거죠? 차익이 거의 한 뭐 8배 8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네. 이제 주식을 샀습니다. 네. 당시에 한 5천억 원, 5천억 원대 2011년? 2021년입니다. 21년에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우리가 알 그게 수가 없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계사와의 뭐 관계를 통해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뭐 주식 뭐 청구권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런 쪽을 조금 더 털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검찰 쪽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름 TNC 같은 경우나 혹은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름 TNC는 뭐 이런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계열사 뭐 이것저것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본질 경쟁력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수직 계열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배터리 핵심 소재 중에서 양극재, 네.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네. 이 양극재의
또 60%의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전구체입니다. 네. 이 전구체 부분을 만들려면 결국 광물이 필요하고요. 네. 이 광물과 리튬이 필요한데 네. 이 광물과 리튬을 가공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에요. 네. 왜냐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LNF가 됐든 코스모신소재가 됐든 이 업계의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회사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외부에서 전부 거의 대부분을 구입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폐배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네. 광물이란 배터리를 저희가 얘기할 때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 재활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폐배터리나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럽이 있습니다. 네. 그 스크럽은 쪼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쪼가리들을 이제 이 에코프로가 사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 네. 안에 이제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니켈, 망간, 코발트, 뭐 리튬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다시 양극재로 만드는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를 갖추려면 반드시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요. 시설 투자를 이제 좀 더 일찍 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네. 본인들이 여러 가지 관계사들 저희 그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건 지주사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기 환경 사업은 에코프로 HN 네. 폐배터리 회사는 에코프로 CNG 리튬 회사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전구체 회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스만이 필요한데 가스나 케미컬은 에코프로 AP 여러 가지 이제 관계사들로 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체 사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좋은 소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공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현장에서 에코프로의 어떤 관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청사진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당시에 그 회사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로 현재 에코프로가 양극재 18만 톤을 생산 중이다. 그런데 요거는 좀 보도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연내 2개 공장을 확장해서 2024년에 9만 톤이 추가된다. 근데 사실 이게 2024년에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18만 톤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겠다는 얘기고 뭐 내년이 되면은 50%에 달하는 그러니까 양극재 양으로만 치자면 50%에 달하는 매출 확대 동인이 있는 셈인데 이거를 또 2027년까지 71만 톤까지 늘리겠다라는 그 미래 청사진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날 제가 질문할 때 네. 지난주에 수요일이었습니까? 네, 수요일입니다. 도대체 주가가 왜 오르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라고 했는데 뭐 본질적으로는 이런 계획에 대한 것들 네. 발표하고 실적도 받쳐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이 시장도 좋고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상장권도 지금 사실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조사받으면서 약간 좀 미뤄지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 이제 저희도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당초 계약보다 약간 늦어진 다음 달이죠. 4월에 예비신사 청구를 하고 하반기에는 상장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15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죠. 네. 그 다음 날 압수수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직전에 발표한 내용들이어서 아무래도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장에서도 IPO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정에 좀 큰 변수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도 지금 공모하면 조단위 회사가 되는 거죠. 그 이게 왜 정도로 그런? 점치고 있던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약 40%. 네.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 40%의 또 원가의 약 60%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담당하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으로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올해 목표가 10조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무조건 6조는 매출을 가져가는 셈이 되겠죠. 거기다가 리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담당하니까 네. 그 10조 에코프로 BM이 10조 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은 또 관계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조금은 뭐랄까요 좀 부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네. 아예 막 틀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제가 뭐 600억에서 800억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름 TNC가 에코프로를 취득한 원가는 687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700억 원. 그러니까 이제 두 배 에코프로 정도? BM은 2배 정도가 된 거고 에코프로 주식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된 건데 에코프로 BM을
2021년에 어떻게 취득을 했냐면 이제 계열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노베이션하고 주식에 관련된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었던 신주 인수권,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제 주식 보통주랑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인수권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그걸 좀 매입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아직 그 한 4천억 원 정도, 4천억 원대를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이제 미지급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가 올라서 주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올라서 수가 그걸로 다 상쇄되고도 훨씬 남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어떤 본질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없고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양극재 회사라는 데는 뭐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운 정도의 실적과 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왔는데, 만약에 그 총수 오너가 정말로 내부자 거래를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라면은 그것은 뭐 개인 주주들한테나 뭐 여러 뭐 그 회사에 관련된 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 뭐 그 물건을 사서 쓰는 회사한테 피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뭐 그런 사실이 만약에 뭐 추가로 발각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만할까요? 오늘 4명 나와서 좀 해봤는데요. 종종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